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박 선생님과 배드라이더님께서 후원 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공지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이 1000명 이상 달성과 더불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채널 멤버십을 조심스럽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23년에 그 복귀한 이후에 저희 기준으로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남는 그런 회차들을 지금 일단 그 멤버십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제가 이제 전환시켜 놨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그 회차들도 이제 저희 팟빵 채널로 오시면은 그대로 있으니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이게 멤버십이 절대 필수가 아니고 그냥 이제 저희한테 좀 이제 애정 어린 응원을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의 옵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도 제 나름대로 좀 이제 그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한 전용 혜택을 준비해서 마련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등급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컨잠러 딱 하나밖에 없고 한 달에 1,990원입니다. 그래서 또 1990이라는 숫자가 저희 방송과 어울리기도 하고 저희도 또 좋아하는 숫자라서 네. 한 달에 1990원 혹시 저희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뭐 가입 안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이제 그냥 저희 응원 차원에서 마련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일단 공지를 드리고, 항상 또 이제 저희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이 많이 밀린 관계로 원래 연말에 한꺼번에 나왔어야 될 연말 보충 잡담이 꽤 많이 지금 이제 밀려버렸습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야 지금 그 연말 특집 그 보충 잡담을 하게 돼서, 그래서 한 발 늦긴 했지만 또 그만큼 또 뭐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그 회차별로 약간 이 얘기 빼먹었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오늘 또 한번 일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재작년에 또 그 개봉 시기 때문에 이 노량을 되게 저희가 또 끄트머리에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노량은 사실은 뭐 저희가 뭐 길게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그런 상상이 돼가지고 그 멀티버스의 쓰리 이순신이 아하. 이제 약간 스파이더맨 그렇죠. 네. 그것처럼 뭔가 이 세 명의 이순신이 최민식 이순신, 박해일 이순신, 김윤석 이순신이 뭔가 이게 힘을 합치는 엉뚱한 상상을. 근데 차라리 나는 노량에서 그런 게 나왔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북치는 엔딩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뭔가 물론 아스트랄 하겠지만 재미는 더 있었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들이 항상 SF나 뭐 판타지나 이런 것도 좀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장르들도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약간 뒤처진 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역사물이라 그래도 그거를 단순하게 실제 있었던 일에 입각해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거 말고 조금 더 각색해가지고 좀 상상력을 펴서, 혹은 제가 그 예전에 좋아했었던 그 테메레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나폴레옹 시대에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의 약간 대체 역사, 실제 있었던 역사물 위에다가 용을 타는 공군을 그 상정해서 거기서 이제 용과 그 비행사들의 교감이라던가 각 나라의 이제 용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식으로 이제 뭐 그 용마다 이제 전투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써놨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좀 역사물도 방금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조금 더 판타지를 첨가해가지고 좀 더 다른 장르로서 이제 역사를 좀 접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명의 이순신이 나온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면서 그런 아이디어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뭐 시나리오를 집히려 그래 이순신도 3명 나올 수 있지라고 조금 뭐 한번 써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우분들이 다 틀리셨으니까 또 네.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리고 각자 이순신 스파이더맨도 그렇지만은 이순신도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르다 보니까는 네.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이순신만의 능력을 3명의 이순신이 합쳐가지고 뭔가 뭐 가상의 적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 적이라든지 더 이제 이 3명의 힘을 모아가지고 더 응축된 에너지로 뭔가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명량, 노량 뭐지 요런 이제 영화들의 뭐 노선이 이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제 재현하는 그 노선이었으니까 뭐 이제 꼭 이 영화들이 그래서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노량의 그 엔딩이 하도 제가 안타깝다 보니 네. 허무하다 보니 차라리 그렇게 아스트랄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노선대로 잘 뭔가 좋은 작품이었다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이제 하도 좀 아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그냥 그런 엉뚱한 상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길이의 김대중을 저희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빼먹은 게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이제 그 다큐를 보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 말투에 대한 약간 그 느낌이 이제 그 다큐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 특유의 그 말버릇이 있으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뭐 한다 이거요. 그거 한다 이거 약간 좀 그 이제 그 약간 뭔가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그 끝에 약간 뭐뭐 한다 이거야 약간 그 말투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좀 정감 가는 말투라서 네 그게 이제 말하고 싶었는데 까먹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그거는 이제 약간 박지원 의원님도 막 말씀하시는 거고 되게 그 당시에 이제 정치 활동 하실 때 많은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되게 먹성이 되게 좋으셨다는.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이상의 뭔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아하. 그래서 엄청나게 뭘 많이 드셨다고. 옛날에 김구 선생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초인 같은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래서. 뭐지 또 많은 그 좋아하셨던 음식들에 대한 그게 일화가 있죠. 뭐 빵빠레나 이제 비비빅을 좋아하셨다는 이제 그 DJ께서 빵빠레랑 비비빅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막 그 옥수수 같은 것도 막 그 지나가시면 유세하시다가 지나가면서 저거 하나 사 먹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그 젊은 시절 그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약간 좀 미남이셨죠, 되게. 저도 그래서 제가 그 썸네일을 그 젊은 시절 사진으로 제가 해놓은 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드셨을 때의 모습들을 네. 그리고 지금 뭐 한창 활동하는 그 나이든 베테랑 배우들의 옛날 모습을 보면 지금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미지가 아니지. 네.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도 나이가 드셨을 노년의 모습 말고 청년 때의 모습 때는 정말 뚝 부러진 그런 아주 잘생긴 그 청년 사업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어떨 때 보면은 젊음이란 젊음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건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음이 빛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또 그 김대중 대통령 이거 국민과의 대화 이거 TV 프로 나오셔가지고 또 아주 멋진 그 명언을 남기셨는데 질문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3가지. 를 물어봤는데 네. 그때 이제 보통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가면 심심할 거니까 나는 핸드폰하고 뭐 그러니까. 랩탑하고 뭐랑 이런 정도로 이제 대부분은 물질적인 거를 생각하기 네. 마련인데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약간 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렇지 심심하니까 책이라도 봐야지 나 음악 들으니까는 뭐 MP3 가져가고 싶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의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이제 너무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릇의 차이를 네. 느꼈죠 저도. 그러니까 나도 문득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나도 뭐 나올 수 있는 한계가 그렇죠. 너무 뻔하단 말이야. 3가지 뭐 필요한 거 뭐 있나 그렇게 그 정도인데
세상에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부정부패, 네. 지역 감정 세 가지를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와, 진짜 이거 스케일의 차이가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저도 그냥 띵 했거든 되게. 와, 이 네. 정도 진짜 그 범인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진짜 그게 바로 보이기 때문에 괜히 위인 초인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저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가 만약에라도 언젠가 내가 인터뷰를 누군가 해서 저런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면은 아 저거 나 따라해야겠다. 좀 멋있게. 근데 너무 똑같이 난 정치인은 아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 저는 그 남녀 간의 그 갈등과 그다음에 뭐 이런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 아 이 세 가지 제가 이 갈등 요소 세 가지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라고 혼자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질문을 불시에 받았을 때 저런 대답이 나오려면은 평소에도 항상 평소에 그 생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를 보고 저는 아 이분은 확실히 범인이 아니시구나. 네. 참 인상적이었던 그렇습니다. 일화. 음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그 기류의 김대중 다큐를 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막 연설이나 옛날 영상들을 다 한동안 막 되게 다 찾아봤었는데 그 연설들을 지금 보면 그 내용도 내용이고 그 태도와 그 당당한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몸짓과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 수많은 모인 그 인파들이 그 환호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나 그 멋진 연설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이 너무 처참하다 보니 그렇죠.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그리고 저는 너무 그런 영상들 막 그 말씀하셨던 거 다 그 보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자꾸 계속. 그래서 진정한 그 정치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덕목 중에서는 뭐랄까 그 애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낮은 자리에서 나도 그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행복하고 좋은 길로 최대한 어렵지 않은 길로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해서 국민의 이제 손발이 돼 가지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진짜 무슨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립고 보고 싶고 되게 그리고 오히려 야 내가 그래도 그 어릴 때나마 이분이 살아계실 때 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되게 소중한 기억이구나.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사 우리는 그때 현역으로 봤었다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진짜 DJ를 내가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나마 그분의 그 활동을 내가 실시간으로 봤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소중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파묘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좀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는데 내가 이걸 왜 얘기를 안 했는지 그 친일파 후손인 그 남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호텔에 있는데 헷갈리게 하잖아요 귀신이. 아 네. 그러니까 전화도 최민식이고 바깥 목소리도 최민식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깥의 최민식은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전화의 최민식은 절대 문 열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엄청 헷갈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이게 몰입감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씬이 뭐 기존의 공포 영화도 이제 종종 있는 연출이긴 한데 그 장면에서는 특히나 여기 이제 파묘는 그 내가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는 저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이걸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마음의 그 갈등이 굉장히 생기게 되는데 그 장면의 그 심리 묘사를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뭐 워낙 뛰어나게 그런 뭐 연출력을 가진 뭐 감독님이시니까 그렇긴 한데 네. 이 내용도 좋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왔었던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이 사람 오컬트의 대부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 장르를 추구하시는 네. 감독님이 많지 않기 많지 때문에. 않나. 맞아요. 뭐 장재현, 뭐 나홍진 한 요 정도 둘 말고는 딱히 뭐 이렇게 기억나는 이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장면 볼 때 나도 헷갈렸거든. 나라면 어떻게 되지? 바깥 사람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전화가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결국에는 바깥에가 진짜였는데 이제 그 전화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네. 이제 그랬지. 물론 사실 그것도 고증에 안 맞는 장면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장면이 굉장히 스릴이 있었다. 맞아요. 실제로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저희가 또 듄 1, 2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그 듄 1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티모시가 이제 그 엄마랑 같이 이제 거기 새로운 동료들과 접선해가지고 네. 거기 합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하비에르 바르담이 맡은 그 스틸가 네. 그 캐릭터가 이제 그 엄마를 여자는 나이가 너무 많아 버려 이러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그 이제 그 배우가 약간 이제 실제로도 약간 뭔가 빠직한 느낌이 약간 들어가지고 되게 이제 나보고 늙었다고 약간 이러면서 약간 조금 그래서 바로 제압당하잖아. 제시카의 그 초능력에 네. 당해가지고서 되게 모냥 빠지는 그리고 내가 어딜 봐서 나이가 많다는 거야 이러면서 약간 그치. 그런 느낌으로 바로 제압해버리길래 스틸가 좀 쪽팔리겠다. 그런 장면이 나오길래 그치. 뭔가 되게 갑의 입장에서 위압적으로 말한 거 치고는 너무 바로 늙었다고 무시했다 바로 당해가지고 조금 그랬지. 그리고 이제 이 듄이란 영화가 약간 시종일관 되게 진지한 분위기인데 난 약간 좀 그 장면을 웃겨가지고 약간 또 이런 뭔가 은은한 개그를 그러려고 넣은 게 아닌가 뭐 싶기는 네.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진지하고 무겁다 보니 근데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저는 듄 보면서 캐스팅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여기 젠데이아 배우가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톰 홀랜드였으면은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네.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제 서양 영화에도 항상 그 남자와 여자의 그 키 차이를 항상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뭐 실제로 뭐 듄에서 남자 캐릭터가 뭐 여자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는 있는데 뭔가 예전에 탐 크루즈랑 니콜 키드만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왠지 여자 키가 크면은 조금 덜 로맨틱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지. 네. 그런 것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쩔 수 없는 건가 뭐 그래서 가끔 그 서양에서도 키가 작은 배우들이 좀 키 큰 여배우를 상대할 때는 그 키높이를 깔창을 깔고 신는다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또 이제 헐리우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자유분방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왠지 왜냐면 또 이제 막 여기서 연인으로 나오니까 물론 뭐 다 각자가 배우니까는 뭐 이제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사귀겠지만 근데 뭔가 왠지 좀 어쨌든 연인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심기가 티모시 조금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지 않을까. 네. 사람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상상이 좀 들어서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성 크리처에서 우리가 별로 좋은 평가를 한 작품이 아니다 보니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비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초반 시작에 비해서 후반부가 좀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시즌 2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안 봤거든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보셨나요 혹시? 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 스위트홈 시즌 2, 3 정도예요. 그 스위트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스위트홈보다 뭐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지적할 게 많았는데 하도 지적하다 보니까 다 또 이제 놓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나는 좀 그것도 생각났던 게 이 경성 크리처 보면은 분명 그 괴물이 그 대놓고 위태롭게 철장으로 막 태클을 막 하고 막 바디 체크를 막 하고 막 이게 되게 위태롭게 그 철장이 막 진짜 저러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거를 아무 후속 조치도 안 하고 너는 계속 태클해라 우리는 냅둘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결국 그 방치하다가 철장이 부서진단 말이야 결국에 괴물이 날뛰는 걸 그냥 냅둬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왜 아니 뻔히 보면서 그리고 또 보면은 항상 그 철장 사이로 막 촉수를 날리는 바람에 그 많은 희생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왜 그걸 냅두고 있냐고. 그냥 뭐 또 죽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냅두고 있길래 일본군이야. 그래서 이게 괴물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 거 플러스 괴물 저는 약간 좀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어떨 때 보면은 괴물의 능력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되게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은 상황인데 괴물이 되게 당하고 있을 때 보면 어쩔 때는 그 촉수를 뻗어가지고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바바바박 여러 사람을 살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지면 저 촉수가 도대체 몇 미터까지 어떻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만큼 강력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정확한 묘사가 없다 보니까는 저렇게 당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촉수를 뻗어가지고 착착착착착 죽이면 금방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 이 괴물의 능력치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정을 안 해놔서 네. 어떤 장면에서는 괴물이 당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관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엄청나게 센 거를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당하는 거는 말이 되나 일본군의 그 괴물 관리가 너무 형편없어. 그치 그래서 저런 쟤네들은 너무 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응. 괴물의 파워가 엄청나게 센데 너무 그걸 가둬놓는 그 시설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치 아니 저건 저런 식으로 자기도 벌써 지금 그 철장 사이로 이렇게 나와서 죽는 걸 지금 몇 명이나 봤는데 그치 그 철장 사이로 좀 막을 생각을 한다거나 네 그걸 아예 안 하더라고. 그렇죠. 계속 그냥 뭐 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결국 지들이 만들어놓고 관리를 못해. 일본군 애들이 관리를 못해서 다 죽었다. 네. 그래서 아군의 희생을 늘리기만 하고 있길래 네. 그래서 이거 좀 너무 이거는 맞아요. 허술한 설정과 허술한 관리. 그렇지. 모든 게 허술하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적이라서. 그러니까 허술함에서 파생되는 특정한 그 에피소드가 없으면은 그냥 허술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 허술함 때문에 생기는 그 뭔가 어쨌든 그 허술함 때문에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건 좀 약간 납득이 잘 안 되다 네. 보니까는 그런 장면들은 최대한 좀 배제를 하든지 늘 거면은 좀 설정을 정확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어색한 전개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촉수가 나오는데 이걸 뭐 칼이나 뭘 이렇게 자른 사람 한 명도 없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원카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그 원카가 이제 따지면 초콜릿 안에다가 네. 약간 당첨권을 넣는 식인데 이제 원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어릴 때 그 문방구에서 뽑았었던 그렇죠. 추억의 프리즘 카드가 생각나가지고 그 많은 종류가 있었죠. 스트리트 파이터, 아랑전설, 드래곤볼, 슬램덩크 등등등. 그렇죠. 그 약간 종이봉투에 한 카드 3장 들어있는데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따라라 약간 이렇게 굴비처럼 엮여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제 봉투를 열어가지고 카드를 보면은 이제 한 3장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이제 프리즘 카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렇죠. 일반 카드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냥 주기도 하고 계속 이제 문제 어쨌든 프리즘 카드가 레어템이기 때문에 그걸 뽑기 위해서 돈을 계속 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어린 시절 처음으로 약간 도박의 위험성을 약간 조금 이제 100원, 200원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말고 학교 앞에서 진짜로 50원, 100원 나고 뽑았던 그 뽑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탕도 나오고 뭐 여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잉어 황금잉어 그거 네, 뽑는 거 황금잉어. 있어요. 그 약간 자처럼 생긴 거. 네, 자처럼 생긴 거 번호를 이렇게 네. 뭐 몇 개를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다 이제 진짜로 황금을 절 뽑은 적은 한 번도 없기는 한데 맨날 조그만 이제 뭐 새끼 이만한 금붕어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50원 100원 내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도박이죠. 네. 이만한 그 황금 잉어를 뽑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는. 근데 그 잉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먹을 수 있죠. 그거 다 아. 설탕 덩어리랑 설탕 녹여서 만든 거라. 그래서 저는 제 친구가 그걸 한번 큰 잉어를 뽑은 적이 있어가지고 오, 그걸 대박을. 친구들 다 모아서 그걸 이렇게 망치로 깨가지고 다 같이 4-5명이가 먹었는데 먹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난 그 어릴 때 그런 게 이제 너무 항상 전시돼 있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저건 못 먹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가지고 또 생긴 것도 약간 이제 플라스틱 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걸 약간 먹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봐서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또 옛날에 그 문방구 앞에 또 이제 그 따지면 이제 약간 빠친코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짱깨무 이가리고 해가지고 이제 막 메달이 쏟아져 나왔었던 네. 그런 기계도 있었었고
그런 것도 있고 저 때는 약간 그 꽃놀이 같은 것도 있었어요. 뭐 돌아가는 777 막 777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무슨 그 전투 게임 같은 거 이제 횡스크롤 하는 그런 뭐 게임 같은 거 그 오락실에서는 100원인데 그 뭐야 문방구 앞에서는 조그만 이제 그 기계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50원 넣고 하고 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그 더 전으로 가면은 거기 앞에서 이제 무슨 아폴로니 무슨 이렇게 무슨 뭐 밭두렁 그렇죠 뭐 그런 거 지금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 뽑기 기계처럼 생겼는데 거기 50원인가 100원인가 넣고 이렇게 돌리면은 그 검은색하고 그 옥수수 색깔로 된 그거 있었죠. 과자 같은 거 나왔거든요. 요만큼 캡슐 안에. 그래서 그런 그 과자도 뭐 다시 한번 좀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저 프리즘 저 콜렉터들은 또 되게 잘 이렇게 책자에 맞아요. 해놔가지고 그 우표 수집하는 책에다가 저는 카드도 같이 모았었어요. 지금도 뭔가 그 옛날 그걸 잘 보존하신 분들이 가끔 사진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갖고 싶었던 프리즘 카드. 그렇죠. 그 원카의 그 사행성을 보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반말리 월러브 저희가 얘기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말리에 별 관심이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좀 다뤄줘야 될 영화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닥 조회수가 신통치 않아서. 근데 어쨌든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 저희가 그 반말리의 이 영화를 보면은 약간 그 반말리 아내랑 반말리랑 서로 되게 비등비등하게 바람을 핀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그 아내가 그 바람 핀 거는 반말리가 바람 핀 거에 비하면은 세 발에 피었고 빙산의 일가. 그러니까 반말리가 하도 속을 썩이니까 아내도 너무 열받아가지고 에라이 이 인간 나도 한 반말리가 이제 바람 핀 게 9라면은 이제 아내는 한 1 정도 그 정도의 비율이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평생을 이 아내는 굉장히 보살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영화만 봐가지고는 뭐 약간 둘이 맞바람 핀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반말리가 굉장히 그 치적 문제로 아내의 속을 많이 썩였고 오히려 아내가 저런데도 이혼 안 하고 끝까지 있었던 게 참 대단하다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슈퍼스타들의 아내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충들이 있죠. 특히나 그 뭐 영화 배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덜한데 유명한 뮤지션일 경우에는 해외 투어라던가 이제 지방과 떨어져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혹은 계속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아내가 상당한 보살일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그 반말리가 영화 내내 반복하는 라스타파리 이제 라스타파리 교에 대한 그게 이제 그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이제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이제 국왕이었던 사람인데 근데 라스타파리라는 그 종교가 이제 그 실제 인간이었던 그 왕을 섬기는 종교인데 실제로 이 국왕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왜 니네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우상 숭배하냐 오히려 되게 싫어했고 근데 이제 이 셀라시에라는 이 왕이 보니까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제 그 왕으로서는 되게 뭐 나름대로 뭐 물론 이제 평가가 좀 갈리는 면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왕으로 치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단 이 사람이 일단 그 외적의 침입을 맞서가지고 나라를 좀 지킨 그런 업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잘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가 6.25가 터졌을 때 약간 되게 좀 진실된 선의로 파병을 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그 강류 부대의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그 6.25 때 맹활약을 펼쳤었고 정말 어떤 자기네 나라 일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 사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미군 그 산하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펼쳤다고 저도 옛날에 그 강류 부대의 막 활약상을 이제 들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 파병도 이제 다 국제 관계라는 게 다 각자 또 이제 그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뭐 거의 그렇죠. 네. 나온 그걸로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도와준 건 고마운 거긴 하지만 그렇죠. 순수한 100%의 선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런 거지만은 거의 유일하게 약간 그런 선의만으로. 그래서 되게 이분이 막 그 강류 부대 그 할 때도 막 되게 약간 만화 같아 막 되게
살아서 돌아오지 마라. 아. 죽어라. 가서 죽어. 그래서 이거 막 약간 무슨 뭐 건담 같은 약간 들어가지고 약간 굉장히 뭔가 같은 좀 약간 이 셀라시의 왕이 약간 이렇게 이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좀 약간 낭만이 좀 있어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신격화될 만한 인물이었다. 네. 어허. 근데 또 이제 약간 뭐 선진국의 약간 역사가들의 평가하기는 뭐 그래봤자 그냥 단순한 독재자일 뿐 뭐 이런 평가 되게 그냥 박한 평가도 있긴 있는데 약간 확실히 일단 그런 거는 확실히 알겠다.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조금 낭만이 있었다. 약간. 네. 그래서 너무 난 그 강유부대 그 8강을 너무 약간 좀 약간 명언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되게 이 사람 뭔가 되게 좀 멋있는 말을 좀 하는 느낌이 진짜 만화처럼 약간 그러게요.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마. 가서 싸우다 죽어라. 그래서 뭔가 조금 되게 뭔가 소설 캐릭터 같은 느낌. 네 영화 같이 약간. 네. 그래서 이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신격화가 된 건가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이제 경제 정책은 실패해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좀 잘 되지 않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잘하기가 좀 힘들지. 어쨌든 약간 뭔가 그 정도의 매력은 좀 있던 인물은 아니었을까 그렇다. 생각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인투 더 와일드 저희가 얘기할 때 전 처음에 옛날에 이제 그 이 주인공 남자 네. 그 여동생 배우랑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좀 헷갈렸어요. 이것도 좀 옛날 영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약간 그 여동생이 크리스틴 스튜어트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옛날에 좀 이렇게 생겼었나? 내가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약간 이랬는데 뒤에 진짜 나가가지고 여동생은 딴 사람이었구나. 아니 근데 약간 좀 이미지가 비슷해가지고 약간 그 여동생 배우랑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좀 이미지가 비슷해서 전 처음에 이제 얼굴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좀 헷갈렸던.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냥 썸네일에다 썼는데 애초에 이 영화에서도 그 대사로 나오고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이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뭔가 혼자만의 그 자연으로 뛰어들었던 그 주인공에게 그래도 인간은 역시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만의 그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제로도 주인공도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다 소중한 추억들이 생긴 거잖아 따지면. 그렇죠. 네. 그 히피 부부들과 또 중간에 만났던 외국인 관광객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소중한 추억들이 생긴 건데. 그러니까는 그것도 이제 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과 교감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게 더 행복하다 그럽니다. 뭐 숲을 거닐고 네. 뭐 새와 뭐 나무와 뭐 꽃과 그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자연인분들처럼. 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이제 그게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행복해서 그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게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주인공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서 그 고립돼 있는 그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그 고독 속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게인데 결국에는 그런 것보다도 영화를 보는 우리도 이 사람이 이제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딱히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영화에서 표현되기를 그 주변에 이제 그 주인공을 보살펴주던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사람들. 돈독한 관계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이었지만 어쨌든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람과 오히려 곁에 있었다면은 그 온 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도 그러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고생을 사서 하다가 그냥 고생을 사서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게 참. 네. 그리고 몇 번이나 행복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가 되게 안타까운 이유가 영화도 보고 있으면은 정작 주인공도 혼자 있을 때보다 그 사람들과 있을 때가 더 훨씬 본인도 네.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 할아버지와의 마지막도 네. 그 생활도 그랬었고, 그렇지. 연인과의 생활도 그랬고, 네. 그 히피 부부랑도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정작 이 주인공도 사람들과의 교감으로 네. 행복을 느끼는 타입인 것 같은데, 근데 굳이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아마 잘 몰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몰랐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시 하다가 뭔가 하나를 잃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게 이제 깨닫는 것처럼 평소에는
뭐 돈에 너무 찌들리다 보면은 돈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몸에 어디 하나라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무슨 내가 그 고통을 겪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거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집에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갑자기 보일러가 너무 추워가지고 터진 거야.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이제 막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수리 기사를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어쨌든 냉골에 있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따뜻한 집이 있었던 게 당연한 거였는데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하루를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 보니 이게 보일러가 돌아가고 집이 따뜻한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고마운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행복이었다. 그게 행복이었다. 그래서 아까 저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수연이가 데리러 와서 뭐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는데 별일 없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장기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 네. 별일 없이 산다가 생각나는데 별일 없는 거 무소식이 이소식인 게 별일 없는 게 최고 좋은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별일 없이 사는 게 퍼펙트 데이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따지면 되게 만약 주인공이 뭐 자살이 목적이었거나 세상을 등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면은 네. 그렇게 막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걸 독을 먹었다는 걸 알았을 때 막 서러워서 울 필요가 없단 말이야. 네. 죽을 때가 돼서 난 자연 속에서 평안히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본인도 살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리고 막 뭐 기록도 남기고 이걸 누가 본다면 막 아니 얘는 그럼 이럴 거면 왜 그냥 그치. 아니 생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할 거면은 왜 사람들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참 다시금 이 영화로 인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약간 뭐 그런 약간 뭐 절충안을 찾으면 되는 거지 막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뭐 도시가 싫고 그러면 뭐 전원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별장을 두고 도시와 뭐 그런 그 시골을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어쨌든 충분히 그 타협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자신을 내몰다 보니까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됐는데 이게 최악의 결과가 됐죠. 그 모든 게 다 대안이었어 다. 그 히피 공동체도 대안이었고 맞아요. 그 할아버지랑 사는 것도 대안이었고 그치. 다 대안이었는데 굳이 그냥 그놈의 알래스카에 꽂혀가지고 가는 바람에 참 다시 얘기해도 안타깝군요. 이 영화에 대한 얘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데드풀과 울버린을 저희가 또 신나게 얘기하면서 중요 캐릭터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로건의 히로인이었던 이제 꼬마 여자 아이가 그 사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큰 아가씨가 돼서 이제 그 X23 장성한 모습이 나오죠. 이제 그 배우가 다프네 킨인데 이제 이 배우가 약간 스페인 배우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그쪽이라 그런지. 아직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너무 그냥 폭포성장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막 한 이제 갓 20살 21살 됐는데 너무 막 너무 그냥 다 그때 그 소녀의 모습이 간데없이 그냥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 X23의 장성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약간 이 데드풀과 울버린의 또 재밌는 점이었고. 그렇다. 그래서 로건이 약간 조금 그 라스트 오브 어스 느낌 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와 뭔가 그 수염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그러게 여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전 솔직히 옛날 로건 딱 보면서 약간 되게 라스트 오브 어스가 되게 많이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이 배우가 요번에 그 새로 나온 그 스타워즈에서도 나왔었어가지고 되게 막 맨날 그거 광선검 돌리는 거 막 보여주더라고 막 또 그거 찍으려고 굉장히 많은 훈련을 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그 데드풀이 대놓고 그냥 약간 멀티버스를 약간 좀 셀프 디스한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렇죠. 이것도 이제 데드풀이니까 가능한 거지. 데드풀에서 얘기하면 왠지 납득이 되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오프닝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던 그 엔싱크 노래의 그 댄스. 그치. 난 근데 그게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춘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 전문 안무가가 그냥 어차피 이게 옷 입으면 누군지 모르니까 수트 입으면 모르니까 그 전문 댄서가 이제 췄다고 합니다. 어쩐지 춤을 잘 춘다더니. 그래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춤을 저렇게 잘 추나 했는데 역시나 전문 댄서가 춘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외국에서도 진짜 약간 그것 때문에 한동안 다시 엔싱크 노래가 조금 회자가 됐다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그 1세대 아이돌들 보면 그 음악들 들으면은 뭔가 좀 새롭고 그 옛날 생각도 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향수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그렇지. 엔싱크나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네. 같은 음악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런 우리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그렇지. 합니다. 예. 90년대 댄스 그룹의 네. 약간 추억 그치. 그런 느낌이니까. 음.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엔싱크에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그 사운드를 들으니까 아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 그 나우 30 시절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팝 그 컴필레이션 앨범이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왔었고 This is rock ballad 하면서 나왔었죠. 디스 락 발라드. 네. 뭐 나우라든지 왜냐면 거기서는 그게 안 좋을 수가 없는 게 최고의 히트곡만 어,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팝을 모른다. 그럼 요거 하나면 돼. 이런 느낌이라. 엑기스만 모아서 네, 그렇지. 약간 맥스, 네네. 나우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앨범들이 막 TV CM도 했다는 거지 막. 맞아. 나우 3지 뭐 지금 음반 샵에서 네. 구매하시라고.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뭐 EMI 혹은 뭐 EMI, BMG 뭐 BMG, 폴리그램. 네, 폴리그램 같은 그런 그 레코드사에서 그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안 할 것 같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음악을 광고를 아예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그런 CD나 이런 것들이 상품성이 있었던 시대고 지금은 사실 음악이 전혀 뭐 그러게요. 상품성이 없죠. 음악은 그냥 공공재지 공공재 그냥. 뭐 가수들조차도 그냥 음악으로 돈 벌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앨범 나오면 다 전곡을 인터넷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버리고 그냥. 그러니까는 니들이 허접하게 듣지 말고 그 들을 거면은 이걸 들어 하면서 야 그 네가 들은 뭐 그런 96, 128 이런 거 말고 고음질로 320으로 굳이 MP3를 들을 거면 이걸로 들어줘. 그러니까 그냥 다 음악 공개해버리고 네. 뭐 약간 이제 니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뭐 굳이 그러고 싶다면 사주고 그러게. 그런 이제 팬들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 음악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 특히나 뮤지션들, 가수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본인의 능력치가 뛰어나서 뭐 작사 작곡 뭐 편곡이라든지 혹은 그런 음악을 프로듀싱 한다거나 다방면으로 본인의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음악으로 먹고 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TV에도 많잖아요. 연예인인데 가수면서 연예인인 사람이 뭔가 그 사이드 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이드 잡이 아니고 메인은 고깃집을 하는 거고 TV에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거는 홍보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가수들조차도 다른 그 본인의 그 생업을 하면서 이제 그 연예 활동을 하는 것들이 요새 보면 많다 보니까는 진짜로 그냥 TV에 얼굴 나오는 가수들조차도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든 건가 싶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 참 그 일개 홍대 인디 뮤지션으로서는 참 그렇죠. 뭔가 저희도 다 따로 돈 버는 일 따로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아는 연기자분들도 무슨 뭐 다 전전긍긍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니까 언제 일 끊길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그거 돈 수입원이 안 될지 모르니까는 항상 계속 그렇게 조연으로 막 쉬지 않고 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그렇게 가게 같은 거 차리셔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는 뭐. 그러니까 약간 뭐 예술계 연예계는 사실은 이제 진짜 이 천상계가 아닌 이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고 저희가 그 멋진 세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화 평 중에서 그 봉준호 감독이 이제 그 평하신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저희가 얘기했던 그 장면, 그 인간성의 거세를 보여주는 그 장면, 주인공이 뭔가 저기서 저렇게까지 답답하게 해야 되나? 그 장면을 이 봉준호 감독도 되게 인상 깊게 봤음을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런 평을 내리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적응할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봉 감독님도 그 장면을 되게 주요 포인트로 보셨구나. 거기서 뭔가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뭔가 답답하게 참는 어떤 그 주인공의 모습에서 우리가 적응할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그 뭐 조금 다른 계기긴 하지만 저는 요새 가끔 그 지하철에서 어르신들이 계엄이 좋은 거라며 막 이렇게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런 얘기를 계속 막 그런 거를 찬양하는 걸 들으면은 이 세상은 진짜 그런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 이제 아 저런 사람과 내가 이 같은 하늘 아래 살고 네. 있다니 이제 그런 생각 들면은 좀 씁쓸합니다. 네, 짜증이 네. 나고 뭐 관저에 몰려가서 그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흔들어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참 뭐 가슴이 답답해지죠. 네. 네. 그리고 빠르게 넘겨서 이제 그 저희가 그 반교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반교 게임과 영화와 넷플릭스 시리즈까지 네.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넷플릭스 시리즈는 좀 이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죠. 근데 다만 근데 내가 또 이걸 빼먹었는데 근데 그 반교 드라마도 엔딩 크레딧 음악은 좋아요. 근데 영화에 비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드라마 자체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았어요. 저는 뭐 볼만했다. 네. 근데 이제 영화나 게임에 비교하면 너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게임과 영화를 모른 채로 드라마 보면은 뭐 또 볼만할 볼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또. 네. 근데 이제 이미 난 좋은 걸 다 봐놓고서 이제 못한 걸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약간의 좀 억지스러움이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원작을 조금 더 이제 길게 늘리고 조금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뭐 오징어 게임도 그 원작 모르고 보면 재밌는 것처럼 이것도 네. 그냥 드라마만 봤을 때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네이터 제로 얘기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그게 배경이 97년이란 말이에요. 네. 1997이기 때문에 거기 그 배경 보면은 아키하바라 같은데 그 건물이 세턴과 플레이스테이션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1 옛날 최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 회색 그리고 세턴인 광고판이 있길래 야 이거 97년을 보여주는 장치구나 세턴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옴질리고 테러 사건 이야기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하철에서 살인가스 사실 그 옴질리고도 진짜 거의 뭐 그거 비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영화 수준이라. 맞아요. 난 왜 이거 영화로 한번 나올 법도 한데 그 옴질리고 얘기로 영화 진짜 영화로 충분히 만들 법한 얘기라 가지고 참 어떻게 그 현대 사회에서 그런 집단이 자산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지가 너무 하긴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이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사이비에 빠져서 뭔가 최고의 위에 계신 분이 지금 또 그 뭐지 현실판 파묘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뭔가 뭐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걸까? 근데 그것은 그 옛날 얘기들은 뭐 그냥 아, 옛날이니까라고 약간 넘기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지금조차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어떤 마음 기댈 곳을 찾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가? 그런가 봅니다. 그런 걸로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퍼펙트 데이즈는 한번 보고 삶의 그 깨달음을 얻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성에 안 찰 것 같은데. 모르죠 뭐. 그 더 배트맨 보면은 이제 배트맨일 때 그 펭귄의 클럽을 갔을 때랑 그 브루스 웨인으로 갔을 때랑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물어보잖아. 근데 난 거기서 그 장면에서 아니 저렇게 물어보면은 눈치 까는 거 아닐까. 그러게. 뭐지? 데자뷰가 느껴지는데 나 얼마 전에 이 장면을 본 것 같은데 가만 얼마 전에 배트맨 새끼가 저렇게 물어봤던 그러니까 너무 나 그 장면은 너무 약간 브루스 웨인이 아니 저러다 들키면 어떡하려고 정체가 밝혀지면 어떡하려고 대놓고 눈치채라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뉘앙스가 가뜩이나 약간 좀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그렇죠. 하관을 보고 잠깐만 이 하관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맞아. 혹시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인가? 그 눈치 깔 수도 있잖아. 진짜 이 턱이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각진 턱은 저 각진 턱과 이 목소리는 그렇죠. 나 얼마 전에 배트맨한테 그 맞았을 때 네. 그건가? 그러니까 그 클럽의 문지기가 저러면 눈치 까는 거 아닌가? 너무 같은 각도로 너무 똑같은 뉘앙스로 물어보길래 저러면 약간 내가 배트맨인 걸 알아줘라고 약간 하는 건가 혹시? 그렇죠. 게다가 그 문지기도 그 배트맨일 때랑 브루스 웨인일 때랑 약간 태도가 틀리잖아. 배트맨은 아, 나쁜 새끼 이런 거고 브루스 웨인은 우리 지역의 회장님이신 재용이 형이신 브루스 웨인께서 오셨구나. 들어가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게요. 네, 너무 똑같은 뉘앙스로 물어보길래 저거는 정체를 밝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건가.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
사실은 엄밀하게는 배트맨의 그 이 하관이 너무 네.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요만큼만 가려놓고 본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서. 그 잡지에 실린 브루스 웨인의 사진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만 가려보면서 네, 네. 눈만 가려보면은 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주변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좀 관심 있는 어떤 매니아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눈치 까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따지면 다크나이트에서도 하비덴트가 배트맨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얼굴 가려보잖아요. 눈 가려보면서. 근데 거기서 딱 보면 아니야. 다크나이트에서의 배트맨은 여기 안 갈라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극악 여왕 얘기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약간 편집된 것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 스타 2인조 한 명 역할을 맡았던 이제 그 고리키 아야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일본 연예계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이 배우가 유독 그렇게 일본 내에서 조금 안티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좀 뭐 비호감으로 여긴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따지면 이제 이 극악 여왕 캐스팅 자체가 그 카라타 에리카도 그렇고 약간 비호감들만 모아가지고 약간 뭔가 갱생 프로젝트.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 대중들에게 인식이 안 좋은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약간 니들에게 기회를 줄게 약간 그러니까 연기력으로 너희들의 비호감 이미지를 커버 쳐봐라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좀 그런 캐스팅이더라고 약간.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피땀 눈물이 필요하다 보니 그렇지.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은 아무리 그 밉상스러운 그 인물들조차도 그래도 뭔가 좀 면죄부를 줄 수 있을 네. 것만 같은. 저 정도 했으면은 그렇죠. 약간 조금 인정해주자 뭐 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게 있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극악 영화를 보고 있다 보면 이제 그 옛날 우리가 이제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되게 핫했었던 이제 K1이나 이제 프라이드가 좀 떠오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일본인들이 좀 그런 걸 되게 잘하지. 되게 뭔가 어떤 이런 격투 단체도 드라마성을 부여해가지고 스토리를 부여해서 그런 기믹. 네. 되게 뭐 너는 악역, 너는 선역.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선수가 아니라 정말 만화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선수의 캐릭터를 부여해가지고 그렇죠. 배우라고 볼 수 있죠. 엄밀하게. 네, 약간 WWE와도 좀 약간 좀 유사한 네.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캐릭터를 연기하는. 네. 그래서 그냥 UFC처럼 바로 파이트 이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구구절절 이 캐릭터의 그치. 사연 얘는 러시아에서 온 누구고 뭐 얘는 뭐 옛날 군 출신인데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는 어떤 격투 살법을 쓰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거 다 알려주고 한 몇 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이 스토리를 알려주고 얘는 이런 캐릭터야 해가지고 또 등장할 때 엄청나게 그 등장 음악과 그 시간 쓰면서 그 특유의 전용 멘트 해가지고 이름 네. 크게 불러주면서 그런 뭔가 좀 드라마성을 부여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프라이드를 열심히 봤던 사람들은 이제 효도르 대 크로캅 어떤 그런 세기의 라이벌 대결을 지켜봤었던. 사실은 뭐 효도르가 너무 일방적으로 좀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UFC보다 그때가 더 재밌었다라고 말하는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긴 해가지고 물론 뭐 이제 프라이드도 되게 좀 문제가 많은 단체긴 했지만 적어도 재미 측면만 봤을 때는 확실히 그렇게 조금 이제 그런 거 옛날 막 K1이나 프라이드 보다가 지금 UFC 보면 조금 싱거운.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것도 이제 어떤 이런 아시아 쪽의 감성과 이제 그 북미 쪽 감성의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미 쪽은 매사에 좀 그런 거거든. 본론만 간단히, 용건만 간단히,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필요 없다. 오프닝 있다는 거 필요 없다. 약간 그런 식이고. 그래서 왜냐면은 그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 차이도 일본 애니메이션에 일단 오프닝 곡 있죠. 중간에 또 아이캐치 있고 뒤에 또 엔딩곡 있잖아. 그렇죠. 그 구성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애니메이션 그딴 거 없어. 그냥 바로 시작해 그냥.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것도 뭔가 좀 그 지역의 차이인가 감성의 차이인가. 물론 효도르가 그때 약간 최강이긴 했지만 나는 크로캅을 더 좋아했었기 때문에 일단 크로캅이 좀 더 멋있기 때문에 크로캅이 이겼으면 했는데 근데 그때는 효도르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전 좀 약간 되게 정말 이게 영원한 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 게 그랬던 효도르조차도 말년에는 되게 좀
많이 망가지고 60억 분의 1로 불리던 사나이조차도 이렇게 동네 북이 되어 그렇게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야 참 이게 인간이라서 뭐 영원할 수는 없는 건가? 네. 하긴 뭐 나이 먹고 또 젊은 선수 치고 올라와가지고 또 그게 60억 분의 1은 이제 한때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게 불과 한 몇 년 만에 네. 그렇게 추앙받던 효도르도 막 되게 뭐 겁도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망도르 뭐 이런 되게 치욕적인 별명을 얻게 되는 걸 보다 보니 참 역시 화무 11호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효도르라는 사람이 어떤 업적이 뭐 폄하되는 건 아닌데 근데 참 그 말년이 그렇게 최강이라 부르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참 뭔가 좀 약간 허무하고 씁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전에 은퇴를 했어야. 그러게. 약간 최고일 때 떠났어야 되는 건가? 네. 박수 칠 때. 이제 저희가 또 전란 얘기를 재밌게 했었는데 내가 빼먹어가지고 되게 충직한 그 일본 그 장수의 그 통역사 있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통역을 하는 통역혼이 불타는 그 통역사. 이 양반은 자기 발이 잘려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도 거기서 실시간 통역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통역사는 좀 너무 이럴 수가 있나? 프로페셔널하구만. 내 발이 잘렸지만 우리 짱인 일본 장수님의 통역은 내가 꼭 해야만 한다. 아니면 이것도 이 충직한 친일파의 약간 그거를 보여주려고 한 건가 혹시? 내 발이 잘려도 우리 주인님인 일본 장수님의 통역만은 내가 그 점 좀 웃겨가지고 약간 이건 좀 너무 이게 좀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발 잘려가지고 저 마당에 지금 통역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럴 상황인가?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차승원 왕한테 보낸 그 괴짝에 이제 뭔가 그 괴짝이 마치 보물이 담긴 상태인 것처럼 왕한테 보냈는데 사실은 그 보물이 아니라 그 왜적들에게 잘린 조선 백성들의 코를 모아놓은 그 상자였죠. 까지 그걸로 왕한테 일침을 놓는 약간 그 선물이었지 따지면. 그 장면은 그 약간 좀 풍신수길이 했었던 그런 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장면이죠. 네. 뭐 실제 역사니까. 그래서 그 장면이 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안 하는 바람에 아쉬워서 보충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퍼플레인을 제가 이제 본 다음에 그 웬디 앤 리사 그분들의 이제 음악이 궁금해서 제 앨범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프린스 음악이에요. 아하. 음악을 하면서 프린스 영향을 받은 건지 나는 음악만 들어가지고는 이거 그냥 프린스 썼다고 해도 될 정도야. 내가 혹시 찾아봤어. 이제 프린스를 찾아봐서 혹시 진짜 프린스가 써줬나? 근데 다 전곡 다 뭐 작곡, 작사 다 웬디 앤 리사라고 써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음악은 그냥 프린스가 곡 써준 것 같아. 마치 그 김성재 솔로 앨범 다 이원도가 써준 것처럼. 그래서 야 이렇게 같이 음악을 하다 보니 어떤 프린스의 스타일을 완전히 습득한 건가. 심지어 그 보컬 라인도 그 프린스 특유의 그 창법과 그 보컬을 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음악 듣고 있으면은 보컬을 프린스가 해도 돼. 만약 보컬을 프린스가 했으면 사람들은 이걸 프린스 앨범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그 정도길래 야. 근데 따지면 난 이제 그거를 난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지.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이 웬디 앤 리사의 음악성이 프린스 못지않은 그 음악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뭐 뮤지션이니까는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주고 받았겠죠 아마. 네. 근데 너무 프린스 음악이라고 해도 놀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유명해지진 못했네. 뭐 그렇지. 이제 이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프린스라는 어떤 거대한 이제 그림자가 있다 보니 뭐 이제 본인들이 뛰쳐나왔어도 이제 사실은 뭐 프린스만큼의 그게 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프린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도 뭐 프린스 사후에 그래도 다시 그 레볼루션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는. 근데 진짜 너무 그 반주의 음색 패치까지 너무 프린스 특유의 그
사운드를 내고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음악이 좋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년이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이제 찐빵이 먹고 싶어요. 호빵이 땡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기린사에서 네. 이제 정년이 찐빵을 출시를 했죠. 그러게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요즘 특정 그 음식을 먹고 있으면은 네. 굉장히 밤늦게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던가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극장에서 이제 제가 그런 게 느꼈었던 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면서 저 황도는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오뚜기 황도를 사서 이제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년이를 보면서 이상하게 호빵이 먹고 싶어 저 찐빵이 먹고 싶어 했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마트 가면은 저걸 하나 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정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그 기린에서 나온 그 찐빵 뭐 내진 호빵 찐빵이 맞는지 호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종류가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다 보니까 뭐 야채 호빵 뭐 피자 호빵이 있는데 거기 최고의 베스트는 그 일반 하얀색 그 호빵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연이가 저번에 사줬는데 옥수수가 조금 섞여 있는 그 찐빵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좀 레트로한 느낌과 그 색깔도 그렇고 그 향이 옥수수 향이 살짝 나면서 그게 좀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그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그 기린사가 약간 정년이 그 물 들어올 때 약간 노를 저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정년이 찐빵을 저도 이게 또 아예 이렇게 정식 콜라보로 나온 제품이라. 근데 약간 신기한 거는 거기 그 정년이를 보면 정년이가 찐빵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그 와구와구 되게 잘 먹거든요. 여러 개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한번 이걸 몇 개를 먹을 수 있나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일단 한 2개를 먹고 나니까 별로 먹고 싶지가. 입안이 달아가지고 못 먹을 텐데. 좀 물리더라고. 네, 물리지. 2개 이상 먹으면은. 네. 그래서 3개, 3개 약간 먹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의문이라면은 50년대가 배경인데 너무 호빵이 요즘 호빵처럼 너무 약간 좀 매끄러운 느낌이 그렇죠. 약간 반들반들하고 너무 동그랗고 갓 그 슈퍼에서 사온 걸 그대로 찐 것 같은 느낌으로 나와서 과연 옛날 50년대 찐빵이 저런 질감을 가졌을까 싶은 약간 맞아. 너무 깨끗해. 약간 조금 요즘 찐빵 같아. 맞아. 왜냐면은 저 그 안흥 찐빵이라고 안흥 지역에서 그게 좀 유명한데 그쪽에 갈려 있어가지고 그 휴게소 같은 데서 뭐 전부 다 안흥 지역이니까 다 안흥 찐빵이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를 사 먹어봤는데 확실히 이런 그 슈퍼에서 파는 그런 찐빵 느낌하고 좀 다르거든요. 직접 이렇게 손으로 만든 그 찐빵 느낌이 있는데 정년이에서 나오는 찐빵 너무 동그랗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슈퍼에서 사온 찐빵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여기 정년이에 나오는 그 메란 국극단 그러니까 그 메란이란 이름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패왕별이 그 데이의 모델이 된 그 메란방이란 배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메란방에서 따온 건가 메란을? 뭐 그럴 수도 있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경극과 이 국극이 약간 좀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이 서로 공통점이 좀 있다 보니까 동일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극단이란 거. 물론 이제 경극은 남자들만 있고 국극은 여자들만 있지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약간 이게 워낙에 이 약간 패왕별이 그 메란방 약간 그게 이제 워낙에 어떤 요런 그 극단 스토리에서 좀 이제 레퍼런스 같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의 그 정원채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도 그 캐릭터 약간 좀 메란방 느낌이 좀 난단 말이지. 그 데이 메란방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작품 자체도 패왕별이가 없었으면은 나오지 않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왕별이를 봤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왠지 약간 그런 뭔가 기시감이 들 것만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브스턴스 얘기를 할 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서브스턴스에 나오는 그 이제 신비의 신약 그걸 이제 셀프로 내가 이제 본인이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시술 아닌가. 이걸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각자 사람들이 사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시술의 스케일이 좀 큰 거 아닐까.
그쵸. 그렇긴 네. 하지.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야매 시술인데. 야매 시술, 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셀프 야매 같은 건데 무면허 시술. 이거를 누군가 다른 그러니까 의료 직종에서 누군가 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여기서는 없이. 네 책임이야. 선택도 네가 하는 거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셀프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주사를 맞아서 살짝 변해지고 뭐 이뻐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껍질을 깨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나온다는 점은 봉합까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일반인이 봉합을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그거를.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영화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가능한가 싶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통신 판매로만 때우기에는 음흠. 조금 이거는 번거롭다. 이 시술이 조금 더 간단해야 사람들이 그냥 다 사가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게. 단순히 그냥 먹기만 하거나 뭐 그 정도면 뭔데 이거는 너무 무슨 주사 빼다 가지고 주사 다시 맞추고 뭐 껍질 깨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또 다시 보존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복잡해서 과연 뭐 물론 이제 이 주인공처럼 그냥 젊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라는 마인드라면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 나는 안 한다. 나는 귀찮고 무섭고 주사가 너무 크고 그래서 나는 안 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조그만 이제 그 병원 가서 맞는 요런 주사기면 모르겠는데 주사가 너무 이게 너무 무서워. 너무 대형인데 초대형인데 네.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그 서브스턴스를 저는 이제 극장에서 보고 나서 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봤는데 확실히 극장에서 좀 제가 놓쳤었던 그런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 프레드를 만나잖아요. 자기 옛날에 예. 좋아했었던 그 프레드. 그리고 그러니까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프레드가 준 쪽지 혹은 그 간호사가 이제 처음에 그 데미모아서 줬었던 그 쪽지. 예. 그리고 서브스턴스 그 번호가 적힌 이렇게 건네주는 네. 그 뭐지 USB 같은 거 이렇게 예. 주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항상 그 전화번호가 다 써 있거든. 네. 그 번호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번호를 제가 일일이 적어가지고 이 번호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프레드의 번호랑 서브스턴스의 번호가 똑같아요? 똑같진 않은데 네. 그 두 번호를 국하고 뒤에 그 번호가 있잖아요. 처음에 네. 앞에 있는 국하고 뒤에 전화번호랑 있는데 네. 그거를 섞어 놓은 게 트로이의 전화번호더라고. 트로이? 트로이가 그 수랑 관계를 맺는 그 젊은 남자. 그러니까는 그 젊은 남자 트로이가 프레드였던 거야. 오,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프레드와 그 엘리자베스는 서로가 젊어진 채로 만나서 정사를 하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만난 거네? 네, 그렇죠. 그 이제 그 골룸 돼가지고 도망친 남자가 그 젊은 프레드라고? 네. 그 오토바이 헬멧. 네. 우와. 이거는 그래서 신박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는 프레드랑 사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러고 있었는데 이미 프레드도 이미 그 약을 쓰고 있었네. 그렇다. 그 사람도 일주일에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네. 네. 그래서 그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가 젊은 프레드인 거죠. 그러니까 젊은 그 엘리자베스가 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이게 들어가니까 또 얘기가 또 더 확 이게 해석의 여지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는 이 서브스턴스가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주제를 다뤘는데 처음에는 약간 단순하게 이제 그 여성을 정상품화하는 이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같은 요소가 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만 봤었는데 여기 잘 보면은 그 간호사도 그렇고 어쨌든 그 서브스턴스를 맞고 그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회춘하고 싶은 욕망은 남녀 다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약간 그 페미니즘 쪽으로 보는 사람인데 저는 그 페미니즘을 넘어서 이거는 남녀가 다 모든 인간에 해당되는. 네, 특히나 저는 이 트로이가 프레드였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은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뭔가 서브스턴스
약간 아쉬웠다. 그 퍼펙트 데이즈 그 완벽한 나날만 없었어도 그러게. 그 영화만 아니었어도 이 영화가 아마 그러니까. 올해 영화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해 개봉 안 했으면은 그쵸. 서브스턴스가 충분히 최고의 영화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인생의 진리 같은 영화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는 늙을 때는 늙었을 때 나름대로 또 이제 엘리자베스와 만나려고 했다는 거 나는 그래도 난 차라리 오히려 그 둘이 사실은 서로 정체를 밝힌 다음에 그러게. 그런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실 따지면 나는 젊었을 때도 만나고 늙었을 때도 만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지 않았을 때 만났어. 그러게 컨트롤을 그 프레드가 해줬으면은 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나이대로 돌아왔을 때는 그 일주일 또 그 일주일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최고의 베스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그러니까 따지면 그 늙은 나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엘리자베스가 막 그렇게 불행하실 필요가 없는 건데. 아, 그치. 네, 그러니까 늙을 때는 또 이제 그 프레드와 행복을 느끼고 또 젊을 때는 서로 야 우리 드디어 일주일 돌아왔다. 그치. 회춘한 몸으로 또 이제 최고의 베스트. 젊은 몸으로 행복을 느끼자 이러면서 또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젊었을 때 일주일 또 늙었을 때 일주일. 그러니까 다 그 나름대로 행복이 있을 거 아니야. 최고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 시나리오. 사실 나는 프레드였어. 너는 사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와 그랬으면 진짜 그러게요. 굳이 엘리자베스가 과욕을 부려서 파멸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딱 그것도 되게 적당하게만 그러니까 선을 안 넘었으면 되는 건데 그럼 뭐 나름대로 욕심 거기서 딱 그냥 멈추고 욕심 더 안 부리고 그래서 마치 또 그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마사토가 그 미약의 꽃에서 그 씨를 유통시키려고 했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일수록 절제를 못해서 자기 인생을 망친다. 하지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절도 있게 즐기지. 딱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선을 지키면서 딱 거기서만 한다. 근데 이제 밑바닥 인생들은 절제를 못 해가지고 파멸한다. 그래서 저는 그 미야코의 꽃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흥미 위주의 그런 그냥 막장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소설이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재미는 있다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현실을 비추는 좀 거울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아니, 되게 세상의 이치에 좀 딱딱 들어맞는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옛날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판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건 이게 되게 초현실 그러니까 그 극사실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에피소드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 일어난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일들도 분명 일어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다시 보게 됐다. 그 작품을. 그러니까 마사토의 그 범죄나 나쁜 짓을 따라하지만 않으면은 난 충분히 마사토의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인드는 좀 현대인들에게 좀 필요한 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되게 매사의 모든 것을 약간 냉정하게 약간 통찰하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귀감이 되는 그 점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그 뭔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옛날에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본인의 어쨌든 뭐 복수심이든 뭐 사적인 그 욕망이든 간에 그런 것을 동기부여 삼아가지고 뭔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점은 어떤 면에서는 좀 멋있게 보이는 점도 있죠. 그렇죠.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긴 하지만 나쁜 새끼인데 이제 좀 걸러서 얘를 볼 수 있다면 충분히 약간 나한테도 좀 대입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히든 페이스를 얘기할 때 저희가 착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원작이랑 그 리메이크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섞였는데 이제 한국판에서는 그 조여정 그 배우가 그 캐릭터가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수단으로 뜨거운 물을 틀죠. 이거 돌려가지고 맞아. 그 파장이 이렇게 원작이었고 파장 원작이죠. 이렇게 때려가지고. 한국판은 이제 그 밸브를 열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종종 그 뜨거운 물을 틀어서 박지현 그 캐릭터를 연맥이기도 하고 약간 네가 감히 이러면서 이제 뜨거운 물을 일부러 틀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약간 헷갈렸길래 정정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얼빈도 이제 거기서
마지 형이 그 이제 안중근 장군이란 호칭에 대해 네. 정정을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내가 의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의사라고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완전 뭐 좀 틀렸다라기는 좀 이제 그렇긴 한데 아주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의사라고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면은 네. 장군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안중근이란 인물을 높이는 측면에서 보면은 장군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직접 이제 군인이라고 네, 밝혔고 참모 중장이라고. 네. 네. 그래서 군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직책인 그 장군으로 표현을 한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좀 용어 변화가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 왔죠. 이제 약간 한일 합방 대신에 네. 합방도 이제 일본 애들이 약간 그렇죠. 자기들 그 다음에처럼 뭐 을사 조약을 늑약으로 네. 다시 바꾼다던가. 병탄과 늑약으로 이제 네. 정정했으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사보다도 좀 장군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그 의사가 나도 입에 익었다 보니까 그 자꾸 그 그쵸, 방송에서 네. 나도 모르게 자꾸 의사라고 했는데 이제 저도 장군이라고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우리는 국딩 때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의사 열사 뭐 이준 네. 열사 뭐 유관순 뭐 열사 뭐 의사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입에 붙어서 저도 이제 장군이 잘 안 붙기는 한데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 의식적으로라도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를 저희가 이제 최근에 2시간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또 그 빼먹은 캐릭터가 있길래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전재순과 이제 현주와 이제 같은 팀이 되는 그 영미라는 캐릭터가 네. 현주를 그래도 언니라고 불러주는 그 여자 아, 네. 되게 얼굴 낯이 익어 되게 이 배우가 내가 이 배우를 어디서 봤더라 누구였지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소위에서 주인공이셨던 그러니까 소위 역을 맡으셨던 그 김시은 배우셨죠. 그렇다. 그래서 얼굴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내가 이 사람 어디서 봤더라 계속 뭔가 낯이 익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는 다음 소위였다. 영미가. 굉장히 낯이가 나 어디서 봤지 약간 그러고 있긴 했었는데 다음 소였구나. 네. 오 그렇다. 네. 몰라뵀습니다. 근데 영미가 이제 안타깝게 중간에 네. 탈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미 약간 또 그 뭐 최근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박규영 배우가 또 괜히 그거 SNS에다가 뭐 사진 올려가지고 약간 시즌 3 내용이 약간 유출. 사람들이 다 이제 스포를 알게 되게끔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굳이 그런 짓을. 네, 또 이제 지금 최근에 저희 청취자이신 저 김대원님께서 이제 그 이진욱 시즌 3에 나올 것이다. 안 죽었다. 그 박규영이 빼돌렸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미 지금 그게 다 지금 벌써 그 시즌 3 얘기가 사람들 다 눈치 까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진 때문에 그렇다. 그 이진욱 배우가 그 아마 뒤에 같이 그 핑크색 옷 입고 아마 앉아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이미 유출됐더라고. 스토리가. 그거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이제 거기서 이진욱이 죽을 리가 없는데 이랬잖아. 이진욱이란 배우가 이렇게 빨리 퇴장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역시나. 그리고 왜냐면 이제 그 딸내미에 대한 복선이 있었으니까 그 놀이동산에서 이제 인형 탈 쓰고 했을 때 약간 그래도 뭐 인간적인 정이 있고 계속 지금 그 박규영 캐릭터가 지금 계속 그거 이진욱 지켜보면서 그쵸. 좀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죽기 직전에 뭔가 좀 한 게 아닌가. 그렇다. 추측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냥 그렇게 SNS를 그렇게 해야 될까 좀 싶어가지고. 손이 너무 끈질거려. 아니면 셀럽들마다 그게 있는 건가? 그게.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조금 스케줄이 늦어진 만큼 가장 최근까지 했던 것들까지 다 빼먹은 거 그냥 싹 다 모아서 이제 이렇게 보충 접담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좀 타이밍이 연말에 나와서 될 게 좀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한 발 늦은 연말 특집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